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5월 13일입니다. 오늘 서장 할 차례죠. 서장. 루츠밀 중훈에 대한 답서 1, 마지막 오늘 부분 할 차례고요. 서장이 143회째네요, 오늘이. 와, 좋습니다. 진짜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고, 뭐 매일 드리는 말씀을 그냥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런 거죠. 본래 자기와 현실에서 느끼는 자기 사이의 어떤 괴리?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나와 현실 속에서 나라고 여기는 그 나 사이의 괴리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를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는 이제 공부가 시작되고, 그게 나라고도 참나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본성을 깨닫는다, 뭐 아니면 마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래 나이고, 본래 깨어 있고, 본래 깨달아 있는데, 그 본래 나에 대한 자각, 그다음에 본성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난 나를 자기라고, 현실의 나를 자기라고 여기면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는데, 아마 우리가 뭔가 지금 현재에 있지 못하고 뭔가를 추구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불만족 때문일 거예요. 자기 자신을 따로 보면은 나 아닌 거와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이면은 나 아닌 사람들과 어떤 처지의 비교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가치,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비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많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 구별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건 사실 돌아보질 않죠. 우리가 이 분별이라는 게 좀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잘 보면은 남들보다 이제 부족한 게 없는데, 항상 이제 부족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항상 이 모양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 것이고, 나보다 더 높은 게 있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소유보다 이렇게 더 훌륭하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뭐 어떤 사회적인 성취 쪽으로 나아가다가 그거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면은 진짜 더 이상 비교가 안 되는 그 진리가 뭔가, 본성이 뭔가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 의문, 이걸 갖고 이제 추구를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추구를 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안 되죠. 사실 그런 추구가 없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추구를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이미 나는 완전하고 이 본성은 이미 갖춰져 있는데, 그거를 등지고 그걸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상상하는, 내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진리에 걸맞는 거를 이제 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각이라고 하거든요. 배각. 그러니까 등배자에 깨달을 각자인 거예요. 이미 깨달아 있고 이미 나인데, 그거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에 등져서, 그 등을 진다 이거죠. 등을 져서 자기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공부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추구를 하지 않으면 본각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이렇게 불만족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를 느껴서 뭔가 깨달음을 추구해야 되겠다 하지 않으면, 그 스스로는 뭐 큰 불만족이 없을 수는 있어도 진리에 밝진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어서 뭐 삶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번뇌와 깨달음의 또 미묘한 이런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만족이 있고 항상 애씀이 있고 마음이 쉬지 못하고 조작하는 게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항상 그 심란한 소음이 있고 비교가 있고, 근데 그걸 적당히 자기식으로 뭐 좀 마비시킨다거나 잊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당히 관리를 잘하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관리가 안 되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구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추구를 하는 것이 뭐냐면 배각이라는 거, 등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등진다. 근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본각, 본래 깨달아 있음으로 내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집으로. 그게 이제 이 마음 공부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진리가 뭔가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런저런 시도를 하죠. 처음에는 어떤 시도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잘하는 거 있죠.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몸에 밴 대로 이렇게 추구를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어떤 상태로 추구를 한다거나 어떤 문자에서 추구를 한다거나 글 속에서 추구를 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금과 다른 어떤 상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태로 추구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어떤 이치 속에서 추구하는 것, 문자나 뭐 글자 속에서 뭐 경을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영성과 관련된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철학적인 서적을 탐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있고, 뭐 물론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식의 수행이라든가 어떤 식의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뭐 이게 깨달음이 그런 식의 언어적인 추구나 어떤 이치에 걸맞는 것이 진정한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넘어가냐면 수행으로 넘어가죠. 뭔가 자기를 단련한다거나 어떤 상태를, 고유한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15도에서는 이걸 견적이라고 해요. 견적. 흔적을, 이게 흔적. 시부도, 시무도라고 하는데 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는 이제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상징화해서 표현한 건데, 근데 거기에서 문득 본래 본성을 이게 체험하는 거를 이제 견성이라고 하고, 뭐 소를 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견우라고 해가지고 소를 본다 이거예요. 소를 본다. 근데 그게 문득 본성을 한번 맛을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지금 대부분의 아주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이 법문을 이렇게 경청하는 분들은 이거예요. 알기는 알고 이 가르침이 뭔지는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간다. 근데 아직 진짜 자기 본래 성품, 본래 깨어있는 성품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아주 많죠. 근데 그게 어떻게 문득 자기의 본성을 이제 깨닫게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나 지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있고, 추구하는 상태가 있는데,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거는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구나라는 이해가 오면은, 그 과정에서 뭔가, 바른 견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도약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바른 깨달음에 대한 그런 정리된 생각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 생각이 문 앞에까지 이게 데려오는데, 모든 것이 하나이고, 그거는 어떤 이해가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가 다 이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이해, 충분한 이해.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지고 이 가르침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설법을 계속 경청하게 되는데, 근데 이 이해가 있고 설법을 듣더라도 이런 이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다 이해거든요. 이해의 수준이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다 이해입니다. 소의 발자취를 찾았다, 아니면 그거를 뭐 경전을 읽거나 영성서적을 읽거나 해서 바른 길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이제 깨달음의 여정의 시작이다 하들, 그 다음에 이런 아르마리 바른 견해라 하더라도 이거를
내려놓아야지 우리가 문득 본성을 자각할 수 있다라는 이 말까지도 견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비를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진짜 너무도 이치에 맞는 이 말조차 말이라는 거를 스스로가 이렇게 깨달아서 이 말에도 머무르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 시시때때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법에 대한 생각들, 그거를 이제 법상이라고 하는데 법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법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뭐 어떤 영성이나 아니면 깨달음이나 본래 자기에 대한 생각인데 그것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것에 뭔가 어떤 거를 딱 잡아가지고 머물러 있다거나, 그러니까 보는 이것. 그 흔한 예로 어떤 거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가르침의 말에 머물러 있냐면 이런 거죠. 보는 이것.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는 이거야 하는 것이 이것이 견성이 아니라 이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견해라는 거. 보는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이제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음속에 제가 들어가서 그 마음속의 소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흔하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법문을 듣다 보면 정리된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어떤 자기가 이렇게 옳다고 여기는 그런 법문 내용을 딱 취해가지고 보는 이거야, 듣는 이거야, 생각하는 이거야, 느끼는 이거야 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언어적인 규정과 함께 행동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면 그거는 경계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보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 보고 있는 이거, 듣는 이거, 느끼는 이거, 아는 이거, 생각하는 이거야.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하는 이거야. 그러면 이게 벌써 분별된 상이라는 거예요. 벌써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데 머물러 있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모든 게 컵도 이거고 꽃도 이거야. 나도 이거고 세계도 이거야. 나와 세계가 똑같아. 이것도 언어적인 규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언어적으로는 뜻을 갖고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보는 이거, 듣는 이거, 느끼는 이거, 생각하는 이거, 지금의 꽃, 그 다음에 뭐 책, 두두물물이 이것이다라는 것이 언어적으로, 이치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근데 언어적인 규정에서. 근데 이것도 언어라는 거고 우리의 본성은 이런 식의 언어적인 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내가 지금 보통 이게 여기에서 좀 뭔가 잠들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는 이거야, 듣는 이거야, 느끼는 이거야. 이거는 아직 견적의 수준이다. 이거예요. 견우가 아니다. 이런 것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진짜 시원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법문이 이해되고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이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언어적인 규정이 남아있으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이런 식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그거는 망상 경계인 것이지 본성은 아니라는 거죠.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꽃, 뭐 이런 식의 안다도 이것, 모른다도 이것, 뭐 서울도 이것, 부산도 이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이거야. 이런 식의 그 말이 남아 있으면 그거는 어떤 자취를 본 것이지 발자국을 본 것이지 소를 진짜 살아있는 소를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잘 스스로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언어적인 규정은 아닌데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거는 이제 깨어 있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사실 깨어 있다라는 것도 그 어떤 자취거든요. 흔적이거든요. 근데 진짜 경험의 순간에는 이런 식의 말이 없어요. 여기에 말이 뚝 끊어져 버려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탁 이렇게 규정하기 이전에 분명한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이것 하기 이전에 분명한 게 있어요. 듣는 이것, 생각하는 이것, 느끼는 이것, 아니면 책 이런 식의 이게 말이 나오기 이전에 분명한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해져야지
말에서도 분명해지고 소리에서도 분명해지고 생각에서도 분명해지고 느낌에서도 분명해지고 상태에서도 분명해져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규정이 돼버리면 그런 언어가 없을 때는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말이 붙을 때만 자기가 뭔가 그러니까 설명이 들어갈 때만 이해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고 이런 사람은 1시간 내내 하는 법문들이 이해가 되더라도 여기서는 분명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서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다 이해가 되는데 딱 하나에서 막혀. 곧바로 가르치는 여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다 이해가 되더라도 여기서 막히면 진짜 살아있는 본성을 자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기서 시원하고 이렇게 막히는 게 없으면 이거는 제대로 본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 보는 거야, 듣는 거야, 느끼는 거야, 아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없어요. 근데 이거예요. 여기서 시원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자취를 붙잡고 있는 것인지 진짜 이것을 깨달았는지는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냐면 어떤 언어적인 규정 없을 때 그러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그게 없을 때 이럴 때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없을 때는 그게 뭐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분별이 안 돼서 애매모호하고 뭔가 멍하다 하면 아직 소식이 안 온 거예요. 그거 뭔가 공에 떨어진 거예요. 어떤 아무것도 생각을 끄는 상태를 도라고 여기는 건데 진짜 우리가 여기에 통했다 그러면 아무런 마음속 언어적인 규정이 없고 그렇더라도 시원하고 분명하고 있어요. 이게 시원하고 분명하고 이게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애매모호하지가 않아요. 분명해요. 이게 이렇게 탁 드러나는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견우 진짜 본래 깨어 있는 이 성품이 탁 맛을 본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림 속에 있는 떡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떡을 한 입 베어 먹는 것과 같다. 아니면 그림 속에 있는 밥을 보는 게 아니라 밥을 한 숟가락 이렇게 퍼 먹는 거다. 이게 그래서 맛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맛이 있어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실감, 이게 분명함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탁 와닿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가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성품을 체험하는, 자각하는 이런 이 변화가 일어나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마음 공부의 여정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여정이라고 하면은 길을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을 떠나는 것이 결국은 자기 본래 집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지 여기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적인 변화. 그러다 보면은 그게 내적인 변화가 뭐냐면 그죠. 뭔가가 내가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뭔가 하나씩 사라지는 느낌의 여정. 내가 따로 두고 존재화시키고 있던 것들이 문득 그냥 실체성이 없는 것으로서의 확인의 여정.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두구, 모구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모구할 때 이게 두구라는 거는 이게 분명하고, 이거는 떠날 수 없다라는 건 분명하고, 근데 어떨 때는 진짜 산매에 든 것처럼 이 선정력이 강력하게 느껴졌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왔다 갔다 함. 이게 분명할 때 너무 실감이 나서 진짜 온 우주 끝이 이것인 것 같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상태. 근데 사실은 그것이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뭔가 망상으로 추구할 때 찾을 때는 없고 찾지 않으면 분명한 상태거든요. 이게 찾을 때는 없어요. 이걸 뭐지 하고 찾을 때는 없어. 근데 찾지 않으면 분명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득우의 상태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가 이렇게 진행되면 뭐가 되냐면 제가 보기에 가장 어떤 그 공부 과정에서
중요한 고비가 뭐냐. 문득 이 자리가 탁 자각이 되는 것. 그리고 이게 분명해지는 것. 그래서 본성을 체험하는 그거와 그다음에 망상, 이게 내가 공부하려던 것이 쉬워져서 스스로를 여기에 맡겨버리는 식의 그런 내적인 어떤 그 공부의 어떤 내적인 공부 방식의 변화? 처음에 이렇게 딱 체험했을 때 내가 뭔가 얻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는 뭐냐면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내가 얻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공부를 이제 하게 되냐면 마조하고 석공 회장의 어떤 대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사냥꾼 출신인데 문득 그 마조를 만나서 이게 견성을 하는 체험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공양간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마조가 한 번씩 와서 묻죠.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석공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가 풀밭으로 가려고 하면 고삐를 확 잡아 당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조가 하는 말이에요. 너 참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가 망상 경계에 딱 떨어질라 하면은 고삐를 확 잡아채서 본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는 이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풀밭, 풀이라는 거는 잡초. 우리가 그 망상 분별이 이 어떤 잡풀과 같은 느낌을 줬나 봐요. 선사들한테 막 온갖 것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들판에 보면 온갖 잡풀이 막 나 있는 거와 같은 느낌을 줬나 봐요. 내적인 풍경이. 그래서 풀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망상 분별심에 이렇게 빠져든다. 마치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망상 분별에 딱 빠져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에 확 끌려가거나 감정에 확 끌려가거나 아니면 어떤 식의 분별 망상심에 확 끌려가면 그 고삐를 확 잡아채서 본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그 어떤 이 시기의 공부 과정의 어떤 내적인 풍경인데 이게 아주 지루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시기가 아주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득 이게 이러다가 이 생 다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진짜 아득해요. 끝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뭔가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 또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문득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마음에 미묘한 어떤 그 결이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딱 보면은 진짜 오늘 너무 이제 그 카네이션이 예쁘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카네이션이 보이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딱 보면은 그다음에 카네이션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망상 집착심, 분별 집착심이라고 할 때 이 집착심 뭐냐면 꽃이 아름다워서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가 보통 집착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 예쁘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여기서 취하려는 그것이 바로 자풀에 떨어지는 거예요, 소가. 그래서 무심하면은 그냥 예쁜 대로 그냥 무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서 보면은 그냥 이거에 어떤 뚜렷한 개체성이 없거든요. 근데 훅 끌려가면은 너무너무 예뻐 이거 가져가고 싶어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이 드는 게 망상 분별심에 떨어지는 것이고 집착심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경계를 이 감이 와야 돼요. 이 감이. 왜냐면은 소가 자풀을 먹으려고 해서 그러니까 풀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집어 먹으려고 한다 이거지. 그럼 고삐를 확 잡아당긴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이 마음, 그러니까 꽃을 이것으로 보면 아무 일이 없는데 따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걸 집어 먹으려고 하는. 근데 그러니까 석공회장 뭐냐? 집어 먹으려고 할 때 확 본래 자리로 돌이킨다. 이 자리에서 본다 이거. 이것으로서 본다 이거죠.
그것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이 공부 여정이 아주 지난한 과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밖으로 이렇게 막 이게 왜 이걸 취하려고 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버릇이 작동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습관을 조복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따로 있다고 여기서 거기에 빠져드는 습관을 확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보던 습관이 이것으로서 보는 식으로의 어떤 조복. 그래서 마음이 자꾸 경계가 일어나면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걸 집어먹으려고 하고 그거에 사로잡히는 그것에서 그냥 그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고삐를 확 잡아챈다는 건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삐가 그러니까 이때는 이것도 일종의 조작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삐가 필요한 거, 고삐가. 이 습관을 조복시키려니까. 근데 나중에 되면은 고삐도 없고 코에 뚫은 이제 그것도 없어요. 콧뚜레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이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는 이 따로 있는 것으로서 보는 것보다 이것으로서 보는 게 익숙해지면 따로 고삐를 잡아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습관의 조복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모구에 자꾸 따로 있다고 여기서 집착하면 그게 따로 있지 않은데 이게 무명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번뇌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은 따로 있으면 또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세계가 그냥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확 분화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보면은 그냥 통으로 이것인 거예요. 그게 오래 갈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저절로 이 자리에서 보게 되는 느낌. 여전히 경계는 있고 내가 있는데 저절로 여기서 모든 세상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그런 식으로의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 분명히 꽃도 있고 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정이 나도 없고 꽃도 없는 세계로 그게 바로 뭐냐면 집으로, 본래 집으로. 그러니까 집은 그냥 꽃도 있고 내가 있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보는 그게 공부의 어떤 그 종지부가 아니라 그게 이것이 이 여정이 꽃도 없고 나도 없는 세계로 데리고 온다 이거 이러다 보면 무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이란 이게 대상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도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자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꽃을 대하고 있던 내가 사라지고 따로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꽃과 내가 하나인 현상처럼 펼쳐져 있는 듯한 느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주객이 나뉘어졌던 것이 점점 이렇게 너무도 분명하게 존재감이 느껴졌던 것이 점점 틈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딱 하나가 되는데 뭔가 하나로서 이렇게 편재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도 미약하게 남아있는 이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무도에서 소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걸 깨달았어 할 때 이것은 아직 그 공부가 완전한 상태는 아니고 그것이 그 소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체험하기 전과 이것을 자각했을 때의 어떤 내적인 풍경과 이것도 따로 없어질 때의 그거는 아주 차원이 다른 식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내적 세계.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셔서 알 거예요. 체험하기 전과 후가 다르죠, 삶이. 그렇지 않나요? 많이 다르죠. 근데 지금 뭔가 길을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와 갈 사람도 없고 길도 끊어진 뒤에 또 상태는 아주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아직도 뭔가가 이제 마음에 챙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소가 사라지는 것이 소의 운명인 것이지 소가 더 큰 소가 되고 더 말 잘 듣는 소가 되고 그러면 이제 공부가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와요. 그게 딱 끊어져 버리는 순간이.
길도 사라지고 내가 챙길 법도 없고 나도 따로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그냥 이전과 똑같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다 있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은 원래 이게 밝지 않아서 그렇지 실상은 뭐냐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도 없고 뭐 남도 없고 세계도 없고 법도 없고 뭐 깨달음도 없고 뭐 부처도 없고 세존도 없어요. 뭐 그런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사람도 없는데 뭐.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건 나라는 꿈이고 사람이라는 꿈이고 중생이라는 꿈이고 뭐 목숨이 있다는 꿈이야 이 말이거든요. 상이라는 거는 생각 상자라는 거 분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다라는 건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사람이라는 생각이고 뭐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이고 뭐 수명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내가 존재화시켰던 모든 것들이 그냥 분별일 뿐이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별일 뿐이지 뭐 이렇게 고정된 뭐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실상이죠. 있는 그대로죠. 그거를 이제 깨닫는 여정. 그래서 뭔가 막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어느 순간 탁 그것에 뭐 원천이 탁 자각되는 느낌이 있는데 여전히 이거 외에 뭔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남아 있다가 그것들이 하나씩 소멸해 가는 여정, 정멸의 여정을 갔다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이것도 따로 없고 그것도 따로 없는 근데 모든 것이 다 있는 모양은 다 있는데 아무런 실체성이 없는 것이 바로 지금 눈앞에 꽃인 것이고 나인 것이고 세계인 것이고 하늘인 것이고 이 소리인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지금까지의 얘기들이 이 법문이나 모든 것이 이쪽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의 말이지 마음에 담아둘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자각이 오게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마음에 담아둘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것은 뭐가 따로 존재하는 거 있는 것을 담아두지 없는 것을 담아두진 않거든요. 뭐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지 마음에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는 사실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마음이라고 할 것도 방편의 말이고 뭐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것도 방편. 그 일체가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냥 다 하나, 평등하게 다 하나, 똑같아요. 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느껴요, 봐요, 생각해요, 뭐 좋아요, 싫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그게 그때뿐이지 그게 머물러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건 다 느끼죠. 느끼는 건 느끼고 생각하는 건 생각하고 다 하는데 그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그때뿐인 거예요. 막 웃다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막 웃다가 울다가 막 이게 막 자유자재로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지. 그게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연 따라서 그때 응해서 그냥 그것도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개체의 어떤 특성이니까 우리가 식물이 갖고 있는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잖아요. 광합성.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아는 것도 이 식물과 똑같은 능력이잖아요. 그걸 다 해요. 근데 그것이 뭐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느끼죠. 왜 못 느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주인데. 생각하죠. 그 내가 갖고 있는 재주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재주인데. 판단하죠. 근데 느낄 때나 판단할 때나 생각할 때나 그것의 실체성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서 너무도 당연해서 그거를 뭐 따로 공부를 하는 걸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거에 이제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남겨져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아무 생각 없이 광합성을 하듯이 우리도 그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해.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느끼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아무 생각 없이 뭐 보고 듣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무 생각 없이 한다라는 거는 그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고착된 뭐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살게 되는 것이 이제 그 해탈 세계인 것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 마주한 세계 이거는 그래서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 망상 세계죠 사실은. 망상 세계 마치 꿈과 같은 것이 환상과 같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진목이다.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런 말도 방편의 말이지. 그래 이거는 환상 같은 세계야, 환상 같은 세계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조차 마음에 있으면은 뭔가 이걸 법상이라고 해요. 법에 대한 어떤 상. 근데 이것도 상일 뿐이지 뭔가 실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고착된 뭐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실상인데 그게 이제 문득 그래서 한번 이제 뭔가 한번 그 단단한 장벽이 부서지는 듯한 전환이 와야 된다. 왜냐하면 뭔가 나를 이 실상을 이렇게 가리고 있던 뭔가 단단한 갑옷이나 그런 장벽이 확 무너지면서 이게 속살이 확 드러나는 듯한 이 실감이 탁 있거든요, 여기에. 근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문득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우리 순식간에 삽시간에 그 0.001초 사이로 탁 일어나는 상에 딱 빠져버리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평생에 그 버릇이 뭐냐. 우리는 그 꽃을 보면 그냥 이 자체의 경험이 아니라 아 예쁘네 확 잡아채는 듯한 먹으려는 소가 풀을 탁 잡아 뜯는 것과 같은 이 집착심이 순식간에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존재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면에서 그런 식의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꽃이 따로 있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난 그 분별이 이거를 존재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익숙하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문득 이것을 존재화시키고 있는 이게 문득 확 먹어채고 있는 이것이 딱 한번 스톱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아 꽃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거구나라는 게 탁 자각이 오는 거예요. 꽃이 우리는 저기 있다고 여기서 확 잡아채거든요. 근데 문득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상이 이 분별 습관성이 문득 탁 정지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이 꽃을 경험하게 되면 꽃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거구나라는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 일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상이라고 하고 이거를 성이라고 해서 약간 방편적으로 둘로 나누거든요. 물론 성상이 하나인데 근데 우리는 상만 보고 있어. 성은 이게 이 깨어 있음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게 본각 본래 깨어 있어. 본각. 이게 종소리라는 어떤 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깨어 있음이 있어요. 이게 종소리가 깨어 있어요. 종소리가 살았어요. 이거 하나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이거 하나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거 하나로 이 우주가 다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성품은 하나고 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정신세계, 물질세계 뭐 그 안에서도 낱낱이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서 죽을 때까지 그거를 다 조사한다 해도 끝나지 않아요. 이게 참 근데 그것이 다 이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1000가지 10,000가지를 알 필요가 없다. 이 하나의 통달해 보면 그래서 말단을 알 필요가 없다.
이 하나에 통하면 모든 거에 통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거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뿐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실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도 뭐냐면 이것뿐이다는 명백한 확신이거든요. 근데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 외에 뭐가 따로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 여정이라는 거는 이 상태에서 뭔가 점점 이거 하나인 범위가 넓어지고 따로 있다는 그 것들이 사라져가는 여정. 그게 바로 공부 여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내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뭔가 그 변화된 경계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미약하게 와닿다가 더 분명해지다가 점점 이것의 힘이 더 커지고 이것에 뭔가 이것이 차지하는 나의 세계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 이것 아닌 것들이 점점 뭔가 이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잠식되어 가는 듯한 여정이 바로 공부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심층 속에 남아있는 주객관 의식인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차별성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주객관 의식이거든요. 그게 아주 깊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분별 세계를 지탱하는 주춧돌이기 때문에 위의 것들이 뭔가 다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야 이게 나중에 이것도 망상이구나라는 게 자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따로 있다라고 여겼던 고착된 분별이 완전히 와해되는 그 과정이 마음 공부의 여정인 것이지 사실 여기에서 딴 세계로 가서 도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명확하게 확인되고 밝혀지고 예외가 없어지고 이제 나머지가 없어지는 쪽으로. 그럼 뭐냐? 어떻게 되냐면 본래 이거였는데 여전히 나는 변화되는 마음의 경계에 관심이 새어나가고 있었구나 이거지. 결국 이것일 뿐인데 깨닫지 못해도 본각이고 깨달아도 이 각이고 체험해도 이 각이고 확실하게 예외가 없어져도 이 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각을 하다가 본래 그 밖으로 향하던 그것을 다 놓아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본래 집으로 돌아온다. 근데 그 집이라 돌아와 보면은 뭐 거기에는 뭐 어떤 그 형상이라고 해서 마음에 잡을 건 없는데 그냥 눈앞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온 우주가 자기 집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마음 공부의 여정인데 그래 결국 뭐냐? 아이고 처음에 이게 드러났을 때 이게 그냥 그 당장에 추구하는 마음이 완전히 쉬워지면 될 것을 헛수고했구나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 가봐서 하는 얘기지 우리가 처음부터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해보지 않으면 이치적으로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그거는 이제 생각이고 이거 공부는 이건 생각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어떤 내면 세계가 완전히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공부인 거죠. 변성이 그래서 완전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세계인데 차원이 다른 세계가 딱 눈앞에 있더라. 원래 그렇더라. 그래서 옛날에 똑같은 세계를 살았는데 진짜 뭔가 착각 속에서 이 세계를 바라봤구나라는. 그래서 모든 그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색안경들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 세계가 그냥 뭐라 그랬죠? 선명한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식의 이제 내적인 전환이 오는 거죠. 언제 이런 거를 진짜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막 그 경험담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예? 예, 그래 제가 한번 그거를 원고를 지금 써서 그걸 내서 그걸 교재로 한번 해볼까 이런 그 생각 중이에요. 예? 죽었다가 나와야지 그 디테일한 예. 과정이 나타나지. 맞아. 그 과정을 이게 지나봐야지
지나본 거는 다 알아요. 내가 거기서 뭐가 실수였고 뭐에 갇혀 있었구나. 근데 아직 그 벗어나지 못한 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예. 보겠습니다. 432쪽입니다. 만약 이러한 잘못을 벗어날 수 있어서 순조롭거나 부딪히는 경계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이 없다면 비로소 증상만이라는 이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아야 바야흐로 다시 살아나 세간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를 일러 영약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세간의 지혜로 출세간을 따로 만들어서 세간을 떠나는 출세간법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잘못됐다. 세간에서 그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 남김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부가 끝나는 것이지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현상 세계에 따로 있다라는 그 분별심이 멸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소임을 다 끝마치는 것이지, 그래서 세간이 출세간이 돼야 되는 것이지, 여기를 떠나서 따로 법이 있다면 그거는 입법이고, 그거는 외도이고,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만약 이러한 잘못을 벗어날 수 있어서 순조롭거나 부딪히는 경계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이 없다면 비로소 증상만이라는 이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거나 부딪히는, 그러니까 순경계, 역경계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이 없다면, 이거죠. 일어났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고 없고가 되는 것이고,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존재만이 가능한 거예요. 뭐가 실체가 있는 것만이 생겨나고 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어났다, 사라졌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순경계와 역경계가 그냥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다면 비로소 증상만이라는 이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증상만을 이해로 아는 사람은 이거 일어나고 사라지는 세계를 벗어나서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는 세계로 가려는 것이 바로 증상만인데, 그건 이해로만 아는 사람. 근데 실제 진짜 깨닫고 보면 일어나도 일어난 게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게 없는, 그래서 어떠한 경계에도 그 여여부동한 그런 일상이기만 하다면 증상만이라는, 그러니까 아르마리로 알았다는 그런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아야 바야흐로 다시 살아나 세간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를 일러 역량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여기서 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건데 여기서 장애가 없어지는 게 이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은 내가 진짜 살아내야 될 그 환경. 거기서 공부가 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효험을 보려는 데가 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일이 없어져야 된다. 여기서 밝아져야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제가 평소에 겪어온 것이며 지금도 매일 다만 이와 같이 수행합니다. 원컨대 공께서는 젊을 때에 이 삼매에 들어가십시오. 이 밖에 때때로 조주에 없다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오래오래 하여 익숙하게 되면 문득 자기도 모르게 칠통을 쳐부수게 될 것이니 여기가 바로 철두철미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예스님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이거. 나 자신도 평소에 이 세간을 떠나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세간에서 생겨나도 생겨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는 그 일상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항상 그러한 어떤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이제 공부인 것이다. 지금도 매일 다만 이와 같이 수행합니다. 대예스님도 참 이런 선지식인데 나도 매일 그렇게 공부한다. 일상 속에서. 원컨대 공께서는 젊을 때에 이 삼매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젊을 때 공부하라 이거예요. 이 밖에 때때로 조주에 없다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여기서 가나선을 이렇게 창시하신 분이니까 조주 무자를 이렇게 제시하라고 합니다. 조주가 이거죠. 조주 무자의 역할이 이런 거죠. 석공회장처럼
탁 집어 먹으려 하면 정신 차리게 하고 이렇게 무 하면 정신 퍼쩍 드는 이런 어떤 그런 종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뭐 이러면 정신 차리는 거지. 화두라는 게 뭐 따로 있겠어요.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밝아지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무에서 이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칠통이 부서진다라고 하는데, 칠통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옷 칠을 할 때 칠 가구 있잖아요. 까맣잖아요. 칠이. 칠을 넣은 통이 까맣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 칠통은 뭐냐? 까맣다, 미혹하다, 무명이다, 어둡다라는 뜻이거든요.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법이 뭔지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명 상태, 분별심에 탁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법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 그거를 이제 칠통에 비유를 하는데, 어느 순간 조주 무자 여기에서 문득 분별하는 마음이 탁 멈춰지면은 칠통을 쳐부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깜깜한 것이 탁 부서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앞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는 게 이거야, 듣는 게 이거야. 아직 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느끼는 게 이거야, 아는 게 이거야. 근데 이것이 부서진다는 건 이게 이런 식의 아르마리가 이렇게 탁 떨어지는 것이, 아르마리에 갇히면 그 아르마리가 벽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그 길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르마리라는 거는 여전히 언어화된 대상이 확 빠져버리는 거죠. 보는 이거야라는 의미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는 이거야라는 의미에 떨어지는 거는 이제 칠통에 빠지는 거죠. 풀을 탁 집어먹는 거죠. 그게 뭐냐? 보는 이것이라는 풀을 확 집어먹은 거죠. 의미에 떨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는 이거야 라는 게 풀이고 그걸 확 집어먹은 거예요. 소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이것 하면 이게 벌써 여기에 탁 갇혀버렸어요. 분별을 확 갇혀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보는 이것이 아니에요. 보는 이것하고도 상관없어. 듣는 이것도 상관없는데 거기에는 보는 게 없고 듣는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느끼는 게 없다 이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이것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러면 다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소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게 모르니까 자꾸 아르마리가 그 공백을 메우는 거다. 그 칠통에 갇히는 거. 그걸 탁 쳐부순다는 건 뭐냐? 그 무명이 확 갇히지 않는다. 그냥 이것이 확 밝혀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망상이구나. 여기서 일어난 이 텅 빈 마음에서 일어난 꿈과 같은 거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면서 이제 그 분별에 안 갇히게 되는 거죠. 칠통을 쳐부수게 된다. 네,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루추밀 중문에 대한 답서 2거든요. 443쪽. 일상생활의 공부에 관하여 앞서 보내드린 편지에서 이미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전 그대로 변동 없이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응한다면 저절로 사물과 내가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텅 비워서 가고 머무는 대로 맡겨두고 고요히 그 원류를 비춘다.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이치를 설명한다면 깨닫지 않고는 밝을 수 없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얻은 곳은 집어내어서 남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직접 깨닫고 직접 얻어야 조금이라도 눈앞에 드러내어 서로 곧장 말없이 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처럼 일상생활의 공부에 관하여 앞서 보내드린 편지에서 이미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전 그대로 변동 없이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응한다면, 그러니까 여여하게, 우리가 차별을 경계 딱 빠지지 않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여여하게 변동 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다가오더라도 변동 없이 여여하게 응한다면 저절로 사물과 내가 하나일 것입니다. 그 여여하게 되려면 우리가 탁 그거에 갇혀버리면 너무도 꽃과 컵이 너무도 다르잖아요. 근데 갇히지 않고 그냥 여여하면은 마음이 무심하고 여기에 있으면
꽃이 지나가도 이거고 컵이 나타나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물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면 주객이 다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따로 있어서 이 사물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사물과 다름없는 경계일 뿐이다라는 거라. 나도 경계예요. 나도 경계. 우리는 나를 불변의 자 아니면은 뭐 자아 의식을 우리가 흔히 주관 의식을 마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주관 의식은 경계예요. 주관 의식도 경계다 이거. 대상이다 이거. 그냥 이 꽃과 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나는 꽁꽁 숨겨두고 내가 이거를 모든 거를 항상 경험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벌써 여기서 일어난 주객관 의식이다 이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런 거를 들으면 게 하루아침에 이게 딱 명료해지진 않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게 마치 주관 의식 같았어요.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주시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시자와 같고 뭐 주관 의식 같은 느낌이라면 분명히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뭔가가 따로 있는 그 상태예요. 나중에 진짜 이게 그래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선생님이. 우리가 주관 의식은 아닙니다. 이건 느낌이 주관 의식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보니까. 주관 의식도 경계구나, 이게. 나중에 탁 어떤 쥐고 있던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잖아요, 주관 의식도. 그거 느낌은 다 이제 경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떤 식의 느낌도 아니다, 이건. 뭐 글자 한자 붙일 수도 없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어떤 기미도 아니다. 기미가 일어났다면 그것도 분별이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의식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식으로 분별된 세계만. 그래서 알 수 없는데 뭘 해도 이것인 거야. 그런 식의 변화. 그래서 절대 알 수 없다. 근데 뭘 해도 이것일 뿐이구나라는 분명한 어떤 자각. 그 상태에서 그냥 턱 믿고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마음 쓰지도 않고 그게 완전한 믿음이구나 이런 것도 드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뒤도 돌아보지도 않는 거야. 근데 너무 당연한 거야. 언제나 이것이 어디에도 항상 있구나. 이 위에 이것이 아니면 모든 일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그런 분명한 있어서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죠. 그냥 뭐 신경도 안 쓰죠. 그냥 당연함이 그냥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뭐 따로 있어야지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 그래서 그런 생각도 없어 그냥 보면. 그래서 그냥 느끼는 거는 그냥 예전과는 그냥 뭔가 삶이 달라진 것 같은데 뭔가 뭐 옛날에는 막 걸려 넘어졌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네 이런 식의 어떤 전환 그런 거죠. 텅 비워서 가고 머무는 대로 맡겨두고 고요히 그 원료를 비춘다면 비춘다.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이치를 설명한다면 깨닫지 않고는 밝을 수 없다. 텅 비어 가고 머무는 대로 맡겨두고 이게 수연부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연에 따라서 조작하지 마라. 마음 쓰지 마라. 인연에 다 턱 맡겨가지고 마음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서 가고 머무는 대로 맡겨두고. 마음에 뭐가 있으면은 못 맡기겠죠. 마음을 다 비워서 그냥 자기를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맡겨두고 고요히 그 모든 것이 이것임을 비추어 본다.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이건 보여줄 수가 없죠. 이거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에게 보여줘.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남에게 보여줍니까. 말도 안 되지. 나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막 이거야 저거야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나도 모르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는 거를 이거 잘 봐. 막 자기가 말해주고 있으면 이거 원래 나도 모른다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치를 설명한다면 깨닫지 않고는 밝을 수 없다.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이렇게 말에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닫지 못하면 아주 많은 어떤 지식을 갖고 동원해서 정리된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 말이 어떤 논리적일 수는 있는데 그 논리에서 벗어난 말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기식의 정리된 그 논리에서 벗어난 말을 하면은 이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선사들의 얘기 도가 뭡니까? 호떡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게 논리가 아니잖아.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기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된 그 견해 외에는 그 아닌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데 이건 논리와 비논리와 상관없는 거거든요. 정리된 견해나 정리되지 않은 견해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은 어떤 그 정해진 명제가 아니라 부처의 말은 정해진 명제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 쓰는 약일 뿐이다. 그래서 대기설법. 부처님이 대기설법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듣는 사람의 근기에 응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기설법이라는 건 여기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정해진 명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종지에 통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묶인 거를 풀어줄 뿐이라. 그 사람이 아픈 데를 치유해 줄 뿐이지 이게 건강이야 하고 그 사람한테 주입해 주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통해야지 대기설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고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고 근데 그 말에 걸리지 않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통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말을 설법을 하는 게 나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정리된 견해를 얘기 잘하면 나는 의심스러워요. 그게.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진짜 이 공부가 잘 된 사람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해도 내가 틀린 말 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말에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종통, 설통 그러거든요. 종지에 통하고 말에 또 통하. 말에서 통한다는 거는 딱 격식에 맞는 말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데 스스로 안 걸리는 게 그게 설통인 것이지. 선사들 말하면 다른 사람 말하고 이 말하고 이렇게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 맥락이 안 맞는 게 그게 진짜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근데 이제 우리가 맥락이 안 맞으면 우리가 너무 그 논리나 이런 합리 이런 이치에 맞는 말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얻은 곳은 집어내어서 남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직접 깨닫고 직접 얻어야 조금이라도 눈앞에 드러내어 서로 곧장 말없이 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깨닫고 직접 얻어야 조금이라도 눈앞에 드러내어 서로 어떻게? 말없이 통한다. 이거예요. 말로 통하는 게 아니라 말없이 통해야 돼. 말없이.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통하는 거는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고 말에 없어도 통해야 돼. 그냥 말 없어도. 그게 이게 제대로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드러난 것이고, 근데 이거는 진짜 자기도 모르는 걸 어떻게 집어내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몰라요. 근데 너무 당연한 일일 뿐이지. 공부가 이렇게 글이 돼야 돼. 이거는 이제 계속 실질적인 자기 체험과 자기 자각의 자기 어떤 내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해나 아르마리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서 막힘없이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통해야 돼요. 한번 말을 떠난 그러니까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떤 그 개념이 흔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감정이 오염시키지 못하고 감각이 채색하지 못하고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형태가 여기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화로에 눈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화로에 눈이 떨어지면 눈이 없거든요. 여기에 이거는 불꽃과 같다 그래요. 여기에 들어가면 다 아무것도 모든 형체나 존재감이 다 사라지는 이거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드러나고 이게 진정한 나 자신이고 이게 본성이라는 게 드러나야 그야말로 우리가 그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란, 우리가 겪는 환란은 생각, 느낌, 감각적인 요소 다 모양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어떻게 배태되기 이전의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여기는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모든 모양이 본성이 이거라는 자각이 오면 온갖 모양 속에서도 일이 없어지는 거고 이런 식의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공부를 하시라. 그 다음에 그 실질적인 공부의 증거가 뭐냐면 자기 삶이 일이 없어지고 아주 즐거워지고 가벼워지고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 사라지는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실질적인 공부를 하면은 이제 동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